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상구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네요. 미증 씨.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말하는 건가요? 다시 처음부터 미증 씨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존슨앤존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가지고 이제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증이 이제 한 6건 정도 발생이 되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랑 식약처 이런 곳에서 야, 우리 이거 접종 좀 중단해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죠. 하지 마까지는 아니고 권고긴 한데 이 같은 소식 때문에 미국 많은 주에서 일단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결국은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이제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는 위축시키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백악관이 어떤 얘기를 했죠? 우리 문제 없는데, 우리 모더나랑 화이자 있는데, 우리 2,800만 명 회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없을 거다. 이 말은 결국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확산이랑 확진자 확산이랑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길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전국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는 들겠죠. 근데 과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그 가는 길에 이제 진단키트 쪽도 이제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백신 접종도 더 확산해야 되고 4차 유행도 막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 이 증시를 본다면 이 정도 조정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대감에 조금 더 한 표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을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미증 씨 얘기하니까요. 오늘 밤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코인베이스가 이제 오늘 이제 상장을 하면서 우리 돈으로 거의 이제 100조 가량의 시총이 이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상화폐까지 이제 우리 돈으로 이제 8,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가상화폐 섹터 자체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마치 이렇게 쿠팡도 그랬듯이 오늘 굉장히 100조 이상의 이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겠죠, 시총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잘 움직였잖아요. 잘 움직였지만 이제는 조금은 눈치 게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승세가 끝났다. 저희가 손을 들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내일 아마 오늘 밤에 이제 보이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내일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이제 영향을 끼칠 거다. 근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눈치 게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오늘 밤에 코인베이스 상장을 지켜본 후에 그 흐름을 지켜보고 관련주들 대응하자라고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우리 양시장은 상승하면서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강세 유지장을 이제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맞아요. 4월이 정말 뜨거운 불장이 될 거라고 지속적으로 예상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지금 과연 오늘도 우리 증시 좀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어제도 강세를 보였지만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코스닥을 기준으로 잡자면 이제 주요 저항 라인인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 최소한 3200포인트는 돌파 후에 안착하면은 이렇게 슈팅 파동이 나오면서 지속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물론 오늘도 1%대 상승이 나왔고 이제 코스피는 0.42%, 이제 코스닥은 0.4%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에 만족을 한다? 저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고 더 불장이
좀 더 강한 강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월 달에 4월에 이렇게 불장이 있을 때 수익률을 챙길 수 있을 때 화끈하게 챙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승이고 그리고 4월 달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다뤄볼게요. 네,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쪽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사실 어제도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도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이제 수급을 많이 이제 시장을 휘둘렀으니까. 근데 어제랑은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제, 이제 백신 관련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전일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치료제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유바이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옵티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 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죠. 어떤 느낌이냐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이런 쪽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수급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치료제 백신 관련 쪽 재료가 완전히 손을 냈다?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교육 섹터가 계속 날아갈 거야.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동이 있었고 이 수급의 이동은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700명 이상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뉴스를 체크해 보니까 지난 1월 중순 이후 가장 큰 이렇게 확산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유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안정기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비에 서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역에 동참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집에 계시고 이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종목 섹터를 봐야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주식대신의 시각으로 바라볼 두 가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어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오늘은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수급이 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면서 상구님과 함께 종목들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근데 코로나19 관련주들 안에서 이렇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덜 오른 섹터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 섹터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광범위하게 이제 넓혀졌다고 봐야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 마치 이제 대북주라든가 이렇게 말하면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사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불가리스 드셨냐고 이제 불가리스 드셨나요? 불가리스 오늘 저 진짜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갔는데 매진이에요. 다품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가리스를 왜 먹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슈 때문에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이슈 보면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 작년 가을인가 그때쯤에 일본에서 요오드 가글이 이제 코로나19에 효과 있다 그래가지고 막 품절 대란 일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아니 이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사람이 남양유업 임원이래요. 회사 임원.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전문가가 발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남양유업 차트 보면은 이 이슈에 휘둘린 사람들은 좀 힘들까 고통 속에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네. 아니 이거 어떻게요? 지금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이제 소위 고점에 물려 계신 밝혀 분들, 있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럼 여기 이제 40만 원 후반대에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오늘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이 악물고 손절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되면 남양유업 사실 최근 기업 이미지도 썩 좋은 편도 아닌데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남양유업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논란 때문에 따라가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안타깝지만 그래도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추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쿠팡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오랜만에 또 급등을 보이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금 전에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괜찮은 종목 없냐 그랬는데 안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일단은 사과드리고요. 일단 쿠팡 관련해가지고는 조금은 더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너무 이렇게 막 한 달 동안, 막 세 달 동안 이렇게 이어질 거야라는 기준보다는 뭐 하루로 끝나지 않을 정도, 뭐 혹은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의 강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쿠팡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죠. 뭐 여전히 돈 잡아먹는 귀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이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이냐면 지금 어쨌든 그 연결 감사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매출액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제 94.65%를 증가했고, 뭐 추정치도 예상을 훨씬 상회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업 손실 적자폭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이제 공식 발표를 공시를 하면서 미증시에서 쿠팡이 4%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 지금 여기 띄워주시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뭐, 동방이나 KCTC나 서울식품, 태경케미컬 등등, 뭐, 관련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왜 저는 이게 완전히 이제 단기적 이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직 쿠팡은 한국 시장도 점령한 상태는 아니죠. 아직 한국에서 이제 이쪽으로는 네이버가 1등입니다. 네이버가 1등인데 지금 쿠팡은 이제 확산세를 펼쳐나가고 있고 한국부터 점령하고 이제 일본 진출할 거고 어디 진출할 거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가 약간 재투자에 대한 개념이 좀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 이 벌어들인 돈으로 또 재투자하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이 관련 지금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한 그 공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 창고를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크게 이제 많이 지어 있는데 또 그런 거를 6개, 7개 더 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안 그래도 돈 잡아먹는 기준이었지만 기대감이 있는데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단발적 이슈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쿠팡 관련주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타이밍은 잡아야죠. 네? 타이밍은 잡아야 된다. 뭐 무조건 뭐 2주 동안, 3주 동안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쵸. 종목에 따라서 이제 좀 덜 간 종목 혹은 많이 갔지만 맥점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문가님? 노란 톡방 들어오면 알려드리는데. 그럼요. 노란톡방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모든 종목들 자세한 매매 타이밍까지 다 잡아주시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엑사 CNC 이 종목이 LG화학과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오늘 LG화학이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나노튜브 공장을 다 가동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 또 엑사 ENC가 강세를 보였죠.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원래는 저희가 이제 특징 섹터를 선별할 때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시장에서 넓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 물론 이쪽 세계가 좁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 섹터를 선별한 이유가 제가 어제 어떤 종목을 제시해 드렸었죠? 전문가님이요? 어제 방송 출연했을 때. LG화학이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근데 제가 눈치가 좀 늦었네요. 죄송해요. 눈치 코치가 없어가지고. 뭐 어쨌든.
근데 어제 제가 이 종목을 그 LG화학을 제시해 드렸던 이유가 탄소 나노 튜브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뭐 바이든이 뭐 배터리랑 반도체를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고 뭐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쪽을 이제 뭐 안보다 뭐 반도체가 인프라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LG화학, 삼성 SDI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현 시점에 더 강한 호재가 있었던 건 삼성 SDI였었죠. 근데도 저는 LG화학을 제시해드렸던 이유가 탄소 나노튜브 때문이 아니라 국제 플라스틱 고무 산업 차이나 플러스 해가지고 뭐 박람회에 참여할 거다. 친환경 소재 기술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거다. 이런 이슈들을 병행해서 단순하게 배터리 뭐 SK랑 화합했으니까 이렇게 괜찮아질 거야. 지금 이렇게 뭐 미국이 이렇게 국책 사업으로 지원을 하니까 뭐 더 갈 거야. 플러스 친환경까지 재료가 더해지면 더 좋은 일들이 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더 커진다라는 이유로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을 이제 제시해 드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이슈가 나왔네요. 지금 XINC는 오늘 상한가를 쳐버렸죠. 사실 지금 따라가도 되느냐라고 한다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쳤지만 상한가 치기 전 타이밍에 고민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이 부분이 전고점 돌파하면 슈팅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 최근에 굉장히 오랜 시간 바닥에 이 구간에서 박스 횡보장을 보였고 공 자체에 대한 크기들이 작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면 큰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타이밍을 잡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어저께 LG화학을 말씀드렸을 때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타이밍이다. 이제 지지받을 자리다. 뭐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현 시점이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등 나올 자리에다가 지금 배터리 이슈 받고 친환경까지 이슈를 받고 있는데 오늘 탄소 나노튜브까지 이슈를 받았죠. 이런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XINC도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가지고 올 수도 있으나 가능성으로 따지면 충분히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은 이제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제 좀 손실권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휘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타적으로 이렇게 짧게 접근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XINC를 공략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을 잡자면 XINC는 2,000원 포인트가 무너지면 조금 이렇게 고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진입을 하신다면 뭐 어디서 시작할지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2,00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던 대로 LG화학을 공략을 하신다면 저는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을 때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고 있고 1차 목표가를 61일평의 저항 90만 원을 잡았었고 2차 목표가를 전고점 라인 100만 원 라인으로 이제 제시를 드렸었는데 이미 오늘 거의 이제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1차 목표가에서 성장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 라인을 공략해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낸 거다. 뭐 거짓말처럼 뭐 사실 저도 하루 만에 이렇게 될지는 몰랐었지만 하루 만에 이 정도 수익을 실현했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더 지속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돌파까지도 뭐 시간의 문제이지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100만 원까지 안고 가겠다.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90만 원 라인을 공략하는 것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니죠. 주요 맥점 자리니까 61평의 저항을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61평 돌파 슈팅이 나오면 충분히 100만 원 그 이상까지 충분히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이제 기준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XINC 오늘 상한가를 진입했는데요. 그래도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2,0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제가 아까 좀 죄송했어요. 제가 빨리 눈치를 한번 차려볼게요. 어제 우리 방송에 출연하셔서 제시하신 LG화학이 하루 만에 진짜 1차 목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나도 진작에 따라갈 걸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그리고 반면에 하이브죠. 빅히트에서 이제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일 이제 대규모 보호예수 만료일을 앞두고 있어요. 이 종목 그래서 오늘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 내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조금 조심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예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태까지 묶여있던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니면 이제 종종 자주 기관들의 특징이 마치 이제 저희가 매매를 하듯이 이 라인에 있으니까 여기서 좋은 수익 실현을 위해서는 몇 프로 이상 더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홀딩해야 돼라든가 이런 기준보다는 수익 실현이면 돼라는 기준, 그런 색깔이 더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풀렸을 때 본인들이 초기 투자 자금 대비해서 몇 프로, 최소한 2, 3%가 됐든 수익이면 물량을 던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빅히트라든가 지금 이제 하이브로 설명을 변경했지만 이 K컬처, 이제 엔터 산업도 그렇고, 이제 영상 콘텐츠 쪽,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비전이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내일 보호예수가 풀려서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그런 이슈들, 강세들로 인해서 버틸 수 있느냐, 홀딩하는 게 맞느냐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제가 그어드렸는데, 상승 추세선의 하단 라인 명확히 이제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었고, 이제 다음 저항 라인이 이 상승 추세 저항 돌파를 했었는데 재차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는 그런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일축이 되면서 지금 하락세 주요 지지 라인 다 무너뜨리면서 내려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인 60일 이평과 이렇게 상승 추세 하단선의 지지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 아직 손절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손절이라고 볼 것도 없습니다. 단타적으로 만약에 이 포인트에 단타적으로 진입을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애초에 26만 원에서 손절하거나 입절을 했어야 했던 부분이고, 내가 아직 들고 있어. 근데 아직 들고 있는데 나 계속 들고 있어도 돼? 라는 기준으로 이제 문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22만 원 라인,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홀딩하는 거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앞으로도 향후 비전적인 모습도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BTS가 이것저것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단발적인 악재라고 봐야 되나요? 이 정도의 이슈 정도는 이 주요 라인만 지켜준다면, 그러면 충분히 또 이제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하이브 보유하신 분들은 20만 원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전문가님 말씀하셨나요? 아니, 22만 원이라고. 22만 원이요. 제가 오늘 또 실수를 했네요. 20만 원 라인이 아니라 22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이 늘 출연하시면서 건설주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건자재 안에서 되게 뿌듯하다는 느낌으로 끄덕끄덕 하시네요. 건자재 관련해서 또 삼목 S폼도 강세를 보였어요. 건자재 관련주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방송에 나가서 꾸준히 말을 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가장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섹터가 이제 건설 섹터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어제 배터리 관련 이제 좋은 종목 없냐고 여쭤봤을 때, 대장 종목들이 먼저 이끌어주고 나서 이제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따라올, 중소기업들이 이제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건설 섹터들은 사실 대장주들은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대우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대우건설 위에도 이제 현대산업개발 뭐 등등 이렇게 있지만 충분히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정도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삼목에스품 같은 종목들이 후발주자들로 이제 따라 나서고 있는 겁니다. 왜? 대장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다라는 타이밍 같은 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삼목에스품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아주 좋은데 과연 오늘 들어가도 되냐 아니면 이제 내일 들어가도 되냐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 상태도 충분히 상승 추세에 이제 노려볼 수도 있고 방금 전에 차트를 줄여봤지만 제가 이제 누누이 자주 언급드렸던 얘기가 지금 아마 이제 그 영업 실적도 좋고 할 텐데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나 상승 추세가 과해 보이는 거지 차트를 줄여놓고 보면 상승 추세가 과하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 뭐 대기업 이제 빅테크 대장 쪽으로 보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방송에서도 이제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 이제 KCC 글라스 어떻게 보면 삼목에스품과 같이 이제 건설 부자재 쪽으로 기자재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제시를 언제 드렸었냐면 5만 원 부근에서 제시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전고점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이 종목을 청산하면서 한 10% 가량의 이제 수익 실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청산하고 나서 노란톡방에서 회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더 갈 것 같은데 갖고 있어도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된다고 했죠. 왜냐면 애초에 이 종목이 뭐 건설 섹터가 뭐 이 재료를 다 썼어. 뭐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어. 뭐 이래서 청산한 게 아니라고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초기 진입 자체를 단기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 돌파 슈팅까지 잡아먹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전에 여기서 이제 승부를 치다가 전고점 돌파 타이밍에 슈팅이 나올 거다를 기대하면서 진입했고 슈팅이 나왔고 뭐 슈팅이라고 보기 조금은 민망할 수 있겠지만 이 전고점 돌파의 면모를 보이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 사실 이 종목을 만약에 중기로 접근했어도 스윙으로 접근했어도 홀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단기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재차 조정이 왔을 때 5만 원 초반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재공략을 할 거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관심 포트에서 빼지 마라. 또 재공략할 거니까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마 아나운서님께서도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설명드릴 때 제가 스파이더님이랑 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단타도 되고 단기도 되고 스윙도 되고 중장기 다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향후 비전이 좋고 움직임도 변동성이 괜찮은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에 맞춰서 KCC 글라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삼목 엑스폰도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봉 자체가 그렇게 뭐 큰 스타일은 아니지만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인 건 맞죠. 하지만 앞으로 끝났어? 더 이상 볼 거 없어? 라기보다는 이제 챙길 거 챙기고 수익 실현을 반복하는 방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어제 건설주들에 대해서 분명히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건자재 관련한 그런 중소형주들이 따라서 후발주자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신기해요. 오늘 상승한 삼목 S폼에 대해서 또 노란톡방에서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놓쳤다, 늦었나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문가님, 내일 이제 드디어 액면 분할을 마친 카카오가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내일 카카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사실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뭐 카카오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마치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을 했던 궁극적인 이유처럼 이렇게 제 예상으로는 이제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애초에 액면 분할, 액면 병합이라는 것 자체는 호재 악재를 논할 만한 거리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우리는 호재냐 악재냐를 따지죠. 사실 노란 특성에서도 이거 액면 분할 호재냐고 악재냐고 막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액면 분할이랑 액면 병합에 대한 교육만 꽤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사실 교육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뭐 검색해 보면 다 나오겠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많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대세 상승장에는 액면 분할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액면 단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뭐 시총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주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중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전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냥 액면 단가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도 착각이 들죠. 마치 이제 주가가 저렴해진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듭니다. 뭐 누가 봐도 착각인 거 알고 있고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착각이죠. 그냥 변한 건 아무것도 없이 액면만 변한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접근성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뭐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마치 카카오나 뭐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 카카오처럼 이렇게 비전이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 아닐 때는 오히려 단가가 낮아지면 싸구려 취급을 받으면서 단기적 뭐 이렇게 세력이 휘둘릴 수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조금 좀 세게 말해서 카카오를 누가 세력이 휘둘러? 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액면이 단가가 낮아지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치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한 이후에 이제 주린이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 마치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까? 한 주 시험 삼아 사볼 때 삼성전자를 많이 샀죠. 근데 예전에 삼성전자가 한 주에 300만 원씩 할 때는 그렇게 시험 삼아 못 샀죠. 하지만 이제 5만 원 지금은 이제 9만 전자를 논하지만 처음에 이제 4만 5천 원, 5만 원 요 당시에는 시험 삼아 삼성전자를 많이 샀었죠. 그만큼 그래서 뭐 주주가 1,000만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였었는데 카카오가 뭐 삼성전자랑 똑같다고 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그만큼의 이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이 가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로 인해서 저는 이제 좀 더 호재로 받아들여졌지 악재로 이렇게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업 분석이란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카카오란 기업은 검색을 하면 할수록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면 할수록 온갖 호재들이 줄비에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종목 왜 추천 안 해줘?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물어볼 때마다 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 사면 되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왜 추천을 안 드렸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좀 가슴 아프긴 하네요. 근데 저는 언제든지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멀리 본다면 최소 뭐 1년 이상 뭐 이렇게 중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사실 자리가 어디든 진입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액면 분할 얘기를 여쭤보셨지만 액면 분할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구님이 액면 분할은 대세 상승장에서 유리하다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전문가님, 근데요. 굳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해보자면 어떤 종목이 더 좋으세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지만 개인적인 취향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카카오요. 카카오요? 이유는 뭘까요? 플랫폼 사업으로 시작해서 뭐 네이버라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미국 네이버 웹툰 시장을 장악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데 둘 다 좋은데 상대적으로 취향은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그냥 취향이 제가 노란색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또 나스닥 상장 이슈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가상화폐 쪽이요? 네. 가상화폐 쪽은 사실 예전부터 이제 특징 섹터로 언급을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었지만 계속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단타로 접근하는 건 인정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막 3달씩 이렇게 안고 갈 거야 그러면 그건 나 좀 무서운데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스탠스는 사실 변함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세가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아예 하지마 이게 아니라 접근을 한다면 단타 접근하면서 수익 실현 반복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이 조금 말이 쉽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익 실현을 짧게 반복하라는 의미가 이제 손절 라인, 컷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대세 하락으로 이게 꼭 증시가 아니더라도 이제 가상화폐 섹터,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이 혹은 가상화폐 섹터 자체가 대세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해버리게 된다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컷을 짧게 잡고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수익 실현 짧게 반복하면서 대신 큰 매점 라인의 추세가 무너지면 멀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짧게 실현을 반복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결국 이 말이 예전에 했던 말들이랑 계속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단타적 접근은 인정. 이런 종목 단타해야죠. 이런 종목들. 하지만 나 3달 동안 난 뚝심 있게 지킬 거야 라고 한다면 진짜 안 무서워?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단타로 여러 번 접근하면서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혼자서는 못하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상근님과 함께 하시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상군님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진짜 오늘 하루에만 벌써 두 종목으로 15% 가까운 수익을 실현하셨어요. 네, 전문가님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 표를 보여드리고 지금 하루 만에 또 이 수익률 표를 보여드리는데 두 종목이 늘어났죠. 이제 단타로 접근을 했던 종목은 이제 조이시티라는 종목이었어요. 조이시티라는 종목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브레이브걸즈와 관련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게임, 이제 중국 소비재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재료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재료가 이제 다양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을 이제 공략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전고점 돌파 타이밍을 본 거예요. 짧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전고점 돌파 타이밍을 공략했던 거죠. 누가 봐도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니까 이 포인트,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9,900원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략했던 이제 시장가로 진입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9,910원에 공략해서
이제 오늘 VI 1차 발동 타이밍이 그 1,550원 정도 됐었었는데 1,550원까지 못 갔어요. 그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타이밍에서 저항을 받길래 오늘의 파동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도 오늘 단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했던 거지 상승 추세가 차트를 조금만 줄여서 본다면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종목은 꾸준히 잘 가고 있죠.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고 있고 주요 저항 라인 저항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거고 사실 이 종목은 뭐 단기급 스윙급으로 보더라도 일단 12,000원, 1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타적 접근을 했고 전고점 슈팅 나오면서 파동 잡아먹는 수준까지만 오늘은 봤기 때문에 가볍게 5%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아까 전에도 이제 오늘 청산한 종목 중에 KCC 글라스라는 종목을 청산을 했죠. 이 종목도 방송 출연해서 정말 강력하게 어필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란톡방에서도 강력히 어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수익 인증도 많이 보여서 사실 좀 많이 뿌듯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전고점 돌파 타이밍에 슈팅 파동 잡아먹는 그런 이제 매매 방식을 통한다면 물론 누가 바닥을 잡기 싫겠어요. 바닥을 잡고 가장 고점에서 팔면 좋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릎과 이제 어깨 공략이 가장 주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분석을 한 이후에 그 이제 괜찮은 종목인지를 선별한 이후에 그렇다면 타점을 어디 잡을 것이냐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전고점 돌파 타이밍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슈팅 포인트를 잡아먹으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청산한 두 종목 다 전고점 돌파 슈팅 타이밍을 잡아먹은 종목들이다라고 해가지고 한 종목은 약 5% 정도, 한 종목은 약 10% 정도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만 누적 수익률이 15% 정도를 이제 누적시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80% 초반대 이제 누적 수익이 진행 중이었었는데 오늘 15% 초과해가지고 96.78% 누적 수익 중이네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칭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칭찬 마음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진짜 대단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진짜 이틀 연속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새 하루 동안에만 14% 넘는 수익을 안겨주셨고 또 4월 이번 달에 벌써 96%, 100% 가까운 수익을 안겨주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부럽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힌트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바로 주세요. 스무고개 하는 건가요? 네. 기대가 되네요.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힌트를 조금씩 드려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어저께도 이제 제가 방송 출연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부분들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섹터 1번이 건설 섹터는 맞지만 네. 지금 이제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국가 정책 인프라가 반도체다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안보야부터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런 섹터들이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관련해서는 어제 LG화학을 제시해 드렸고 그럼 반도체 쪽인가요? 반도체도 섞여 있고, 네. 배터리도 5G? 섞여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섞여 지금 있고. 뭐 하시는 거죠? 이건 그만큼 힌트 재료가 맞나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재료가 많다는 얘기예요. 재료가. 그만큼 호재에 재료가 많다.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최근에 약간 소외받으면서 조정의 폭이 좀 깊이 들어왔던 종목이지만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충분히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재료가 반도체,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배터리까지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 그리고 61위평을 돌파 직전에 있다. 그러면 61위평 돌파하면 또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힌트 더 드려야 되나요? 네.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갑자기 멈췄어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섹터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율주행 자율주행. 섹터 안에 있습니다. 네. 좀 더 힌트 좀 주세요.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게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몇 글자인가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요? 네 네. 글자도 너무 많은데. 그리고 테슬라와도 이제 연관이 깊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 자율주행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이제 테슬라와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업종의 섹터를 이제 그 주요하는 이제 업무, 뭐 주요 사업을 보자면 핫 스탬핑 공법을 활용한 자동차용 차체 부품의 대초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검색하면 다 나오겠죠. 네, 좋습니다. 네, 정답은 노란톡 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궁금한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가격 전략까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번에 수고 뵙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